나올 줄 알고 2011년도입니다. 갔는데 소가 안 나왔어요. 사슴도 나오고 벌도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왜 그런 거 그랬더니 이분들은 본인들의 근무지가 계속 산속 깊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발 가족이 날 찾아와줬으면 좋겠는데 가끔 왔다가 빨리 간대요. 그래서 제발 가족들이 나랑 시간을 보내줬으면. 그리고 밤이 어두워지면 그분들은 야근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업무 자체가 이제 산으로 많이 들어가시니까 본인이 원래 좋아하던 꽃을 찾아다니신다거나 본인이 희귀한 어떤 동물을 본다든가 사진을 찍는다든가 그런 업무들을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본인과 잘 연관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동물들이 나왔었는데, 일가정 양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다른 의미로 하면 본인이 원래 갖고 있는 자기 색깔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이 시간이 굉장히 졸린 시간이라 제가 한번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팔짱 한 번만 이렇게 껴봐 주세요. 팔짱. 어깨를 좀 펴보시고요. 저는 왼쪽 팔이 오른편에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오른쪽 팔이 올라와 있을 건데 한번 바꿔 껴보세요. 오른쪽 팔. 원래 자기가 편하게 낀 거 말고요. 어려우시죠? 이 손도 한번 이렇게 꽉 찢겨 보시겠어요? 저는 지금은 반대로 아까 오른쪽 저는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와 있는데 어떤 분은 아마 왼손 엄지손가락이 올라와 있을 거 반반 정도 되실 겁니다. 이렇게 바꿔 껴보세요. 어색하시죠? 다시 껴보세요. 편안하시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심리적으로 굉장히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갖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엄마들이 오른손을 쓰기를 굉장히 많이 권하죠. 그래서 왼손을 편하게 쓰는 걸 타고나신 분들도 한국 문화에서는 오른손 자리로 살아야 되고요. 다른 거는 다 왼손으로 한다 할지라도 가위질은 또 오른손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처럼 일을 많이 하는 사회에서 그냥 휩쓸려서 졸업하고 공부하고 졸업하고 취직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본인이 원래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찾을 시간이 없고 거기에 익숙해져서 사회에서 몰아치는 대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일가정 양립,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가족 친화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인 건데, 우리 사회에서는 안타깝게도 이런 요구가 근로자 측면에서 먼저 요구가 돼서 나 조금 더 쉴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요구하게 된 게 아니라 정부가 먼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사회 문제가 닥치면서 어라 이렇게 두면 사회가 정말 위험한데 하면서 정부가 먼저 나서고 있는 좀 특이한 사례입니다. 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100년 이상에 걸쳐서 근로자들이 먼저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요청을 해오셨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 사회로 들어간 거 너무 식상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뭐 굳이 설명 안 들으셔도 될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할머님이 104세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백수잔치라는 걸 제가 태어나 가리라고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4년 전에 할머니 백수잔치를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어머님이 8형제세요. 그래서 제일 큰 외삼촌이 1번, 그 다음에 둘째 이모는 2번, 셋째 이모 3번, 우리 엄마가 4번, 그 밑에 동생들 5번, 6번, 7번, 8번. 거기에 남편들은 1의 배우자, 2의 배우자 이런 식으로 살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4- 저희가 둘째 딸이거든요. 2번. 그리고 우리 남편은 4-2의 배우자 달았고요. 그 다음에 제 딸은 4-2의 1번. 왜 그렇게 했냐면 자식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우리 할머니한테는 8명이 배우자가 다시 8명, 이제 16명의 아이에 밑에 이제 줄줄이 둘씩, 하나씩. 그 밑에,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는 지금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할머니, 우리 엄마, 저 밑에 딸, 그 세대가 지금 결혼하는 걸 보고 살아계신데 그 할머니를 찾아갈 수 있는 자식이 적어도 16명이에요. 손주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생신날만 모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친정 어머님이 78세십니다. 그리고 친정 아버지가 80세인데 친정 아버지가 3달에 한 번씩은 지금 병원에 들어가셨다가 좀 영양제 맞고 쉬었다 일주일에 나오시고 하고 계시고, 우리 친정 엄마가 완전 케어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우리 할머니 요양소 찾아가는 게 좀 부담스럽지만 어쨌든 본인이 하던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건 무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입원해 있으면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 셋이 다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친정 어머니가 그랬어요. 우리 자식들이 일 열심히 하고 사는 게 참 좋다 그러셨는데 요즘은 남의 집 자식은 전업주부여서 나랑 같이 이렇게 엄마랑 같이 다닐 수 있는데 참 부럽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딱 생각을 하니까 저는 정말 일이 많아서 엄마를 보러 못 가는데 저는 자식을 둘을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엄마보다 훨씬 결혼을 늦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엄마 나이가 됐을 때 우리 아이는 더 한참 일을 할 나이인데 날 찾아오는 게 아무도 없겠구나. 그리고 아이는 점점 더 안 태어나겠구나. 그리고 우리 할머니 같은 경우가 18세에 결혼하셔서 8남매 두셨지만 우리 엄마 26세 결혼해서 3남매 두셨습니다. 제가 30에 결혼해서 둘을 놓는데요. 요즘 직장에 보시면 거의 35점에서 결혼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선택적으로 하나를 낳거나 말거나, 그래서 사회 구조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상태가 이제 되고 나니까 점점 더 무슨 고민이 되냐면은 각자가 정말 자기 생활을 잘 관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쁜 와중에 이제 아이들을 키우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은 정말 부족합니다. 예전에는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아버님들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나 하는 거를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을 기억하시겠더라고요. 뭘 기억하세요? 그러면 새벽녘에 졸려서 근데 무슨 소리에 눈을 떠보면 아빠가 어스름푸르한데 벌써 이렇게 소 매러 나가는 거, 우리 엄마가 밭을 하는 거.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눈 뜨면 엄마 아빠 안 계시고 잠잘 때 엄마 아빠 안 들어오십니다. 제가 서울이 직장인데 수원에서 주택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6시 반에 집에서 나왔고요. 우리 남편 7시에 나왔고요. 제가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그냥 적당히 일하고 들어가면 10시 반. 우리 남편이 1시나 12시 그렇게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은 어떻게 봤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 니네들의 목숨은 니네들한테 달렸다. 그래서 제가 6시 반에 아이를 깨워서 같이 나오면서 유치원에다가 세워놓고 나왔거든요. 근데 7시부터 종일반이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엄마 유치원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너는 유치원 원장님보다는 먼저 유치원 문을 여는 훌륭한 아이야. 그냥 그렇게 하고서는 세워놓고, 근데 겨울에도 그렇게 세워놓고 갔는데 요즘도 그 아이가 중3이 되는데 가끔 제 손을 잡으면 이렇게 만져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 게 유치원 앞에 세워놓고 올 때 엄마 잠깐만 그러고 막 몰아서 만지듯이 엄마 손을 막 만졌었거든요, 걔가. 근데 그걸 지금도 하는 거예요. 엄마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그 헤어지는 시간에 엄마 손을 막 만졌었어요. 근데 요즘 와서 이제 우리 남편이 한 얘기가 우리 애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왜 엄마만 찾냐는 거예요. 아빠는 그 만지는 시간도 할애를 안 해줬었거든요. 못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편이 삼성을 다니고 있어서 저희가 수원을 살게 됐었는데 지금은 정말 좋아졌는데 그 당시만 해도 1시 퇴근이 정말 일상사였고요. 집에 와서 샤워하고 4시, 5시에 나가고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8시에 간부회의 잡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눈이 거의 실명위기로 가게 되면서 잘리든 말든 그냥 나는 그냥 병부터 고치겠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인센티브 돈 없어졌고요. 고가가 나빠지고 물론 그런 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좀 더 지금 건강해져 살고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조금 일을 하고 있는 맞벌이들이 일반적으로 다 겪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집안일이 지금 줄었다는 어떤 제가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잘 더해보시면요. 2004년에도 3시간 28분에 32분 하면 딱 4시간입니다. 2009년도에 몇 분 줄었어요? 2개 더하면 한 3시간 57분. 2014년도에 3시간 54분. 3분 더하고 안 하고는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집안일을 할 수 있는 걸 이미 사람들은 다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일을 이걸 안 하면 정말 집안에서 난 사람이 사는 거는 꼴이 아닐 것 같아. 그 상태로 남아있는 건데 여기에서 남편분이 약간씩 늘어난 만큼 그 정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집안에 일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애를 8이 키우려면 빨래가 하루에 세탁기가 2번이 돌아도 모자란 상황이었는데 요즘은 일주일을 몰아도 될 만큼밖에 가족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식구들이 모여서 하루에 3번 밥 해먹는 거는 일상이었다면 요즘은 하루에 3번 밥 먹으면 정말 이상하게 일 많이 하는 느낌이 저도 듭니다. 아침도 밥, 점심도 밥, 저녁도 밥 먹어야 돼. 이 얘기가 정말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 집에서 항상 밥 먹는다는 게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직장에서는 어때요? 출근해서 회사 식당에서 밥 먹고 점심 구내 식당에서 밥 먹고 저녁 회의하다가 회식하고 이거는 오히려 좀 자연스러운 게 우리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다는 건 뭐냐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살고 부모는 부모대로 사는 문화가 이미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아이들이 시설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본인 혼자서 살아가시는 때가 됐을 때 가정으로 돌아오면 아이들이 부모를 귀찮아합니다. 나 혼자 다 알아서 하게 했고 나 혼자 병원 가게 했고 선생님한테 내가 다 알아서 하고 숙제 안 가져가면 내가 혼나고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왜 갑자기 뭐 이건 했니 저건 했니 갑자기 시간 많아진 엄마 아빠가 와서 그러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요. 그 아이들이 결혼해서 어떤 생활을 하냐면 본인 일에 충실하게 생활합니다. 아이들은 시설에 맡기고 밥은 사 먹고 부모는 돌아볼 여지 없이 그게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인데 이게 그대로 가게 되면 저출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고령화의 고독함과 외로움의 문제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이렇게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적은 대한민국을 벗어나기 위해서 가족사랑이나 가족친화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을 실천하자 하는 캠페인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미 아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패밀리데이 아니면 가족사랑의 날이라는 게 수요일과 금요일 이틀 정도는 정착됐다 하는 기업이 특히나 지자체와 공공기관 중심으로 좀 많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캠페인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세종시처럼 이렇게 지방으로 많이 이렇게 이사를 가셨죠. 관사들이 이사를 가시다 보니까 금요일날 이미 서울로 출발하는 버스가 딱 쓰면서 그 시간 맞춰서는 딱 정시퇴근하고 갈 수밖에 없게끔 뭔가지고 사회가 바뀌는 것도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10년도에 이걸 처음 시작할 때 가족사랑의 날을 한다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일찍 퇴근을 하게 하면 가족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일찍 퇴근을 하게 어거지로 불도쿠구에서 내보내면 그날 꼭 회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한키멀 같은 곳이 이제 여성가족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가족친화 직장 문화라는 걸 만들겠다 해서 어떤 노력을 해주셨냐면 수요일날 가족사랑의 날에 쓰는 법인카드 회식비는 지급 불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날부터는 회식 안 하시더라고요. 대신에 1년 후에 어떤 문화가 나타났냐면 화요일날 야근이 조금 증가하는 그래서 화요일날 조금 일을 더하지 원래 야근하는 걸 조금 더하지만 수요일은 깨끗하게 정시 퇴근을 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시 퇴근 문화가 자리 잡기까지는 너무나 관성에 의해서 익숙하게 일을 해오던 그 습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좀 강압적으로 불을 거신다든가 윗분이 좀 나가라고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초기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가족 친화 뭐 이거와 상관없이도 가족 수요일날 정시퇴근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갈 수 있는 문화가 공공기관 이상에서는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성가족부에서는 일찍 퇴근을 했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아빠 일찍 정말 몇 년 만에 일찍 왔는데 밥이라도 사 먹자. 근데 이게 일주일만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지 않나. 외식비가 우리가 계획이 없이 너무 많이 든다거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셀러리맨 입장에서 집에 일찍 가서 애들이랑 뭘 하려고 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든다는 말들이 이제 굉장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는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151개 지자체별로 이제 가족 서비스를 주는 것을 통해서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그날에 맞춰서 좀 제공하는 것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포스터에 있는 것처럼 부모님과 함께 온다면은 뭐 롯데에서 영화 할인권을 준다거나 예전에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서는 가족사랑의 날 가족이 함께 장을 보러 오신 분들은 할인해서 받을 수 있는
태워준다거나 이런 것들로 조금씩 이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리는 그림인데 실제 저는 이거는 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정시 퇴근해서 집에 가면 이렇게 되시나요? 저는 직장보다 더 건드리기 어려운 곳이 학원가더라고요. 아이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메가스터디라고 아주 유명한 그 학원가에다가 수요일 많은 아이들 학원을 끝내봅시다 얘기를 했는데 직장인, 기업이나 이런 데는 좀 설득이 가능했었는데 메가스터디는요 아이들 오는 횟수가 바로 강사들의 그 급여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포기하는 거기도 절대로 안 되고요. 원래 12시까지 하는 거 10시까지 줄인 것도 지금 감당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오질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학원에서 밤늦게까지 있는 게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사랑이나 집에 일찍 갔다고 해도 만나서 아이들과 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연스러운 환경은 초등학교 3학년 이전입니다. 근데 사실 그때가 여러분이 나이대를 생각해보면 직장 상사한테 가장 이제 눈치를 보고 일을 많이 해야 될 때예요. 그리고 참 불행하게도 그 직장 상사분들은 일가정 분화가 확실한 시대에 애를 낳고 나는 한 달 애 낳고 나도 바로 출근했어. 나는 퇴근해서 그날 저녁에 애 낳은 사람이 이런 분들이 아직 계세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육아휴직 들어간다는 거 좀 이 정도 해줬으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봐야지.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나는 한 달밖에 안 했는데 여기는 벌써 3달이나 넣었는데 어떻게 출산휴가면 되지 육아휴직까지 가지? 본인 입장에서 이제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가 계속해서 고용노동 국토가 굉장히 좋은 제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런 제도를 다 도입을 했는데 막상 활용을 못하게 하는 문화가 뭔지 그거를 개선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족친화 인증제라는 거를 여성가족부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2008년도에 이 업무를 하러 설명을 하러 나갔더니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가족친화라는 말도 어렵고요. 가족친화 인증제라는 말도 어렵고요. 그래서 가족친화 인증제를 모르는 기업이 가족친화 인증 심사를 받겠다고 내질 않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개수가 여기 뒤에 나오는 거예요. 전국에서 뭐 15개, 20개 이 정도로만 나왔었거든요. 지금 현재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국외에 한 7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1,300개 정도로 한 10년이 채 안 된 상태에서 기업이 늘었는데 가족친화 혹시 여기 인증받으신 기업 있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 지자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2017년까지 가족친화 인증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받으셔야 되는데 가족친화 인증을 받고 나면은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기업들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겠다는 걸 인증을 했는데 무슨 효과가 있을까 생각했고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만 살짝 비밀을 공개하면 가족친화 인증받은 기업의 가족친화 지수를 조사를 해요. 얼마나 이런 제도를 쓰기 눈치 안 보고 쓰는 문화인가. 그럼 이제 60점 정도 넘으면 가족친화 인증 기업들이 이제 보통 60점 이상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게 200점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이라고 앞에 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200점 만점이라는 말을 굳이 안 하는데 100점 만점으로 하면은 다 과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재 기업에서 가족친화 인증으로 정말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기업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가족친화 인증을 받고 나서 3년 뒤에 보니까 지수가 확 높아지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다면은 가족친화 인증을 정말 강압적으로 의무적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건 결국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거겠다라는 확신을 갖고 이 제도를 지금 확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인증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기업 대상으로 가족친화의 직장 문화를 바꾸는 걸 하고 있다면 그 외에도 이용자들이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볼 수 있도록 일가정 톡톡 앱을 저희가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에서 올해부터 지금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워킹맘, 워킹데디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밤과 주말에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밤이나 주말에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냐면 정말 부부간에 실컷 싸우고 나서 해소가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상담 신청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일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낮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부부 문제로 상담
기간이 보통 2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급한 이혼을 가기 전에 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3자가 개입해서 도입해주는 건데, 가정의 불화가 굉장히 심하신 분들은 회사에서도 역시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서비스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돌 구미 서비스가 그러니까 베이비시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일하시는 분들이 참 모르는 제도가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공간이 지역의 곳곳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그냥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 그 같은 생각을 가진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만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형제 자매가 없을 때 다른 아이들과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육아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얘기하거나 공동 육아 난터라는 공간입니다. 근데 이 공동 육아 난터 공간이 워킹맘 워킹데드들이 일할 수 있도록 주말에도 운영되도록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 확대가 될 예정이고요.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가족친화 인증제는 실질적으로는 저는 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들어진 모든 많은 제도가 여러분이 스스럼 없이 쓸 수 있도록, 제가 어저께 저희 기관에서 조산기가 있다고 병가를 신청할 수 있는 진단서를 가지고 온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제 임신 6개월이 된 친구였는데 이게 좀 고민이 됐던 거예요. 병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병은 병가가 가능한데 이렇게 임신으로 인해서 병가 진단서를 가져올 경우에는 기관장의 재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고민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업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